어제 출근길에 비가 꽤 왔었거든요. 방송 끝내고 가려고 보니까 날씨는 갰는데 차가 온통 하얗게 얼룩이 져 있더라고요. 꽤나 상태가 안 좋은 황사 비였나 봅니다. 차 유리만 얼른 닦아서 차를 몰고 가는데 지금 내 차에 묻어있는 저 흙들이 전부 멀리 중국 대륙으로부터 온 흙이라는 생각에 닿으니 새삼 신기했습니다. 싫으나 좋으나 우리는 모두 이웃이고 이렇게 곁에 바짝 붙어서 영향을 주고받는데 그럼에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일이란 결코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 이웃이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운명과도 같은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4월 30일 금요일 허중쇼 출발합니다. 허중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 해리코닉 주니어의 헤드 투 비였습니다. 자, 서정아님, 황사가 아니라도요 지금 송진가루가 엄청 날리는 시기라 하루만 지나도 노랗게 내려앉아요. 그러게요. 밖에 조금 뭐 이렇게 걸어다닐 일 있으면은 옷에도 많이 묻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시기가 그러니까요. 송진가루야 뭐. 도윤서님, 이웃을 잘못 만나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 이웃도 배려하면서 살아야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저도 그런 생각 해봤는데 앞에 쓴 것처럼 결국 운명 같은 거라서 나쁜 의미든 좋은 의미든. 강규은님, 웅아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 날씨가 쌀쌀하네요. 반팔 입고 왔는데 추워서 히터까지 틀고 일하고 있어요. 옹디도 감기 조심하세요. 반팔은 좀 오버하셨네요. 오늘 좀 쌀쌀한 것 같은데. 감기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 항암 이후 정기 검진 오늘 방송 끝나고 바로 CT를 찍으러 가야 되는데 점심 이후로 아무것도 못 먹어서 당이 떨어져서 지금 아주 죽겠습니다. 그래도 좀 더 힘내서 한번 해보죠.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구글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은요 추첨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리네스 필터 샤워기, 식약처 인정 비오맥 샴푸에서 맥주 효모 천연 탈모 샴푸, 생활 건강가전 라인에서 무선 저주파 마사지기, 국산 콩으로 만든 쿠키야에서 고소한 뚜보과자 세트,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 혈압케어의 시작 레이델에서 폴리코사놀 2NT를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만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죠. 선곡 배틀쇼 난세의 가능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이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재즈의 날이라고 해서요 간지 씨와 제가 좋아하는 재즈 곡들을 전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날씨랑 좀 어울릴 것 같아요. 분위기 있는 곡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광고 듣고 김간지 씨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술탄 오브 더 디스코 더 드러머 김간지 씨의 간, 그리고 저 허지웅의 웅, 이 가능이 펼치는 신나는 선곡 대결 난세의 가능으로 함께합니다. 김간지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간지입니다. 오늘이 4월 30일 네. 마지막 날. 네. 4월의 마지막 날. 어떻게 4월 5월이 금방 오네요. 5월 금방 오고 이제 금방 또 6월이고 네, 6월 되면 또 아이고 벌써 1년이 반이나 갔어요. 2022년이 될 거고. 그러니까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여러분. 오늘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재즈의 날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고 보면은 이게 거의 날마다 무슨 날이에요. 그러니까요. 어제는 뭔지 알아요? 어제 철도의 날. 어제 철도의 날이었어?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자신 있게 얘기하네요. 그 얼마 전에 봤었는데 그게 어제는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무슨 날이었나요? 세계 춤의 날. 춤의 날. 네. 정말 많은 날들이 거의 날들이 매일이 있네요. 무슨 날이에요, 사실. 네. 그래서 어제 하루 20분 동안 춤만 추자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네. 그랬었는데 오늘은 그래서 세계 재즈의 날이니까 재즈도 좀 듣고 그쵸. 그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평소와 다르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선택해 주신 주제가 아니라 재즈에 맞춰 가지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간지 씨는 재즈 굉장히 좋아하죠? 저는 재즈를 굉장히 즐겨 듣고 저희 그 밴드 내에서도 저한테 째돌이라고 부릅니다. 째돌이. 네, 재즈를 듣기 때문에. 재즈 김도 아니고 째돌이. 째돌이.
저의 이미지랑 좀 약간 상반되긴 하죠. 그래요? 재즈를 좀 재즈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또 사실 재즈가 갖고 있는 이미지 약간 환상적인 게 있어요. 약간. 고급 취향이라는 선입견이 좀 있긴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뭔가 이렇게 술도 막걸리 마시면서 뭐 들으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이제 뭐 위스키를 마시면서 조금 마시고 홀짝이면서 뭔가 야경을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 재즈도 그 당시에는 대중음악이었죠. 완전 대중음악이었죠. 네. 완전. 그냥 춤을 위한 음악이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정말 지금 아이돌 음악이랑 다를 바가 없었는데 예. 네, 여러분들 그런 선입견 없이 오늘 저희 이제 선곡을 들으면서 좀 재즈랑 좀 더 친해지시면은 확실히 또 이 재즈만 갖고 있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우리끼리 막 이렇게 뭐 우리만 아는 음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네. 다들 좀 편하게 그쵸. 오전 시간 이렇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음악들 위주로 좀 준비를 저는 해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잘 됐네요. 예. 자, 제가 먼저 선곡한 곡 엘라 피츠제랄드. 예, 뭐 재즈의 여왕. 그렇죠. 또 뭐 더 퍼스트 레이디라고도 불리죠. 맞아요. 네. 그냥 퍼스트 레이디도 아니에요. 더 퍼스트 레이디. 예. 뭐 이제 그냥 아예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엘라 피츠제랄드입니다. 뭐 빌리 홀리데이, 사라 본과 함께 세계 3대 재즈 싱어로 불리기도 하고요. 네. 이게 어렸을 때 이분이 루이 암스트롱 앨범을 엄마가 사와가지고 네. 루이 암스트롱 앨범을 들으면서 야, 나 가수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되게 희한하죠. 나중에 결국 루이 암스트롱이랑 같이 앨범을 내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을까? 흔한 말로 성덕이라고 그러죠. 참 희한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 당시 재즈 뮤지션들이 좀 대부분 그랬던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엘라 피츠제랄드도 굉장히 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어머니가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나서 양아버지가 쫓아내요, 집에서. 네. 꼴 보기 싫다고. 그래서 그 고아원들을 전전하면서 가창을 연습을 했고 이후에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데뷔를 했습니다. 스켓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네. 제가 이제 인식하고 있는 스켓이라는 거는 그냥 뭔가 그 추임새 같은 것, 즉흥적으로 단어, 이제 뜻이 없는 단어를 이용해 가지고 음악을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충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목소리 자체를 하나의 악기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은 뭐 가사보다도 루누다다루루루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 자리에. 그 자리에서. 하지만 이제 약간의 틀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코드 진행과 맞게끔 가야 되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그 자체가 정말 그 재즈의 정신과 딱 맞는 게 아닌가. 정말 네, 그렇죠. 그게 한간에 저 어렸을 땐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스켓이라는 거를 네네. 루이 암스트롱이 만들어냈다. 루이 암스트롱이 음반 녹음 중에 악보를 떨어뜨려서 네네. 가사를 모르고 그 와중에 그냥 이렇게 하면서 유레카 네. 이것이 바로 스켓이 되었다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예, 그건 이제 당대의 뻥들 중에 하나고 루이 암스트롱 전에도 스켓은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스켓의 대명사가 루이 암스트롱 그리고 바로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엘라 피츠제랄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나오는 곡은 비위치드, 마더드 앤드 비윌더드라고 해가지고요. 해석하면 마법에 걸린 것 같고 성가시고 갈피를 못 잡는 이란 뜻인데 가사 들어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사랑에 빠지고 또 사랑이 깨지고 이런 일들이 정말 말 그대로 마법에 걸린 것 같고 참 그 성가시고 사람 또 갈피를 못 잡고 그런 일과 같다라는 뜻인 거고 정말 그 명확한 발음이 돋보이는 엘라 피츠제랄드만의 어떤 그 명확한 인장이 돋보이는 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도 유명한 노래 나옵니다. 네, 예. 여러분들 어딘가에서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 노래를. 데이브 브루백의 Take 5라는 노래입니다. 예. 이 재즈에 대해서 약간의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재즈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 재즈의 장르적인 특성들 때문에 하드밥이라든지 비밥, 뭐 우리가 위플래시의 그 마지막에 더블 타임으로 쳐, 뭐 이렇게 빠르게 쳐. 더블 타임 세. 무조건 많이 불고 뭔가 빠르고 강렬하고 이런 재즈는 솔직히 연주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는 인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빅밴드 재즈 이런 것들. 뭐 그래서 그런 하드밥과 비밥에서 그 당시에도 재즈 뮤지션들이
약간의 좀 염증을 느껴서 우리는 쿨하게 갈 거야. 니네처럼 그렇게 과격하게 안 하고 우리는 여유롭게 하고 싶어라고 하면서 쿨 재즈라는 시대가 도래했고 그 쿨 재즈가 아마도 여러분들도 처음에 예. 같이 우리가 듣기엔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예, 제가 예. 그 쿨 재즈의 대표곡 중에 하나인 테이크 5 이 데이브 브루백의 테이크 5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노래의 좀 재밌는 점은 예. 일단 이름이 테이크 5잖아요. 예. 그러면은 서태지가 생각납니다. 서태지 씨는 테이크 1, 2, 3, 4가 다 있죠. 이 데이브 브루백의 테이크 5는 일단 4분의 4박자가 아니라 4분 5박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들어보시면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1, 2, 3, 4, 5 이런 식으로 들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 5박자라는 거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두들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그냥 넷에 다들 익숙해져 있었는데 그냥 뭣도 모르고 듣고 좋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5박이었다. 이렇게나 멋진 노래가 그리고 이 노래가 데이브 브루백을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그 재즈의 명장으로 만들어준 노래입니다. 오늘따라 굉장히 임진모 이게 또 약간 제가 좀 나이를 먹은 게 예. 아는 얘기 나오니까 신나네요. 네. 근데 진짜 재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동료들 만나면 되게 좋아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잘 없어요. 네. 그리고 모든 취미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없고 이게 네. 보통 나 한번 들어봐야지 하다가도 뭐 이를테면 뭐 찰리 파커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들어보면은 삐리빠빠 삐리빠빠 이게 지금 잠깐 이게 정식 앨범인가 아니면은 이게 지금 밴드가 처음 만나서 네. 어색한 인사를 나눈 이후 처음 합을 맞추는 장면인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정말 웃긴 게 모든 사람들은 찰리 파커의 이름은 알지만 찰리 파커의 노래는 기억을 못해요. 왜냐면은 너무 삐리빠빠 삐리빠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비밥과 하드밥의 찰리 파커의 대안점으로 나온 거죠. 네. 재즈. 자, 데이브 브루백의 테이크 5 계속 듣겠습니다. 좋네요. 5874님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듣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날씨엔 사라본의 미스티가 듣고 싶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질문도 있어요. 2889님 전 락매니아인데요. 저한테는 지극히 서정적이고 그냥 조용한 음악인데 재즈의 매력이 도대체 뭘까요? 라고 해주신 분도 계시고 김주연님은 내가 머무는 매일 뻔한 공간이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이게 재즈의 힘인가요? 라고 보내주시기도 했는데 간지님이 생각해 주시는 어떤 그 재즈의 매력은 뭡니까? 재즈의 매력은 아마도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자유로움. 네, 이 자유로움이 사실 그냥 말로만 자유로움이 아니라 정말로 연주를 해야 된다면은 내가 진짜 자유롭게 해야 될 공간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매 순간마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좀 어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또 만들어냈을 때 또 쾌감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그거를 감상했을 때는 이 사람은 이렇게 만들었네 저렇게 만들었네 지금 같은 경우도 미스티를 살아보는 이런 식으로 불렀네 아니면 이런 식으로 편곡을 했네 같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게 맞아. 재즈 보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예전 뭐 도리스 데이가 부르는 옛날 노래나 이런 노래들을 계속 이제 그 커버해서 부르는 것들이 그쵸, 많다 보니까 네. 이렇게 서로 정말 또 다른 음악처럼 들리고 정말 다른 음악처럼 들리죠. 네. 그런 매력들을 또 보는 재미가 그렇죠. 있겠군요. 자유라는 말씀 들으니까 그런 생각 드네요. 그 자유라는 게 네. 되게 애매해요. 뭔지 잘 몰라. 우리 광복 맞아요. 이후에 네. 이제 정부 수립되고 나서 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니까 네. 와 이제 우린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러면서 광장에서 누구 뺨을 막 때리는 사람을 있어가지고 왜 때리냐니까 이제 우린 자유니까 이게 당시에 유행하던 농담이래요. 네.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게 자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실제 생각해 보면 되게 관념적이야 자유라는 말이.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그 자유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음악적으로 풀 것이냐라는 게 늘 관건인데 재즈가 바로 그런 어떤 그 형태인 것이다. 근데 또 웅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그 재즈는 자유라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은 그것마저도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여기선 꼭 자유를 행해야 된다는 게 그러네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우리 5874님이 신청해주신 사라본의 미스티 들으면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From my glove, I'm too misty.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용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용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용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김관지 씨와 함께 선곡 대결 세계 재즈의 날을 맞아 우리가 좋아하는 재즈곡들로 꾸며보고 있습니다. 심혜원님, 오늘 날씨도 그렇고요. 재즈 들으면서 집에 가만히 누워있으니 여기가 정말 천국이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편안한 곡들 위주로 좀 선곡을 했으니까 이게 또 편안하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번에 제가 선곡한 곡 루이 암스트롱과 앞에 저희 1부에서 소개해드렸던 엘라 피츠제럴드가 함께 취입했던 앨범이 2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수록된 곡 칙2 칙입니다. 루이 암스트롱 이야기를 안 하고 또 이제 재즈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어려운 일이라 가져와 봤습니다. 루이 암스트롱 하면은 이게 뭐 초창기 재즈 시대부터 70년대죠. 그 현대 모던 재즈 시대까지 쭉 관통해서 그러면 거의 계속 왕자를 지켰던 분이기도 하고, 이 앨범 자체가 왕과 여왕이죠. 그렇죠. 네. 루이 암스트롱 이름만 들어봤는지 잘 모르겠다. 달에 간 닐 암스트롱이랑 늘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늘 계시는데, 말씀드리면은 1901년에 뉴올리언즈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아까도 엘라 피츠제럴드랑 똑같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아버지는 뭐 엉망진창이고 집을 나갔고, 어머니는 아이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매춘을 냈고, 그런 상황, 너무너무 이제 안 좋은 상황이고, 뉴올리언즈 자체가 이제 경제가 굉장히 워낙 당시로서 낙후돼 있고, 이런 상황에 범죄에 쉽게 이제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와중에도 뉴올리언즈는 굉장히 음악적인 공기가 풍부한 그런 동네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친구들하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도 야, 나 음악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대요. 근데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동네가 그렇다 보니, 또 이제 친구들을 안 좋게 사귀다 보니 결국에는 총기 사건으로 수감됩니다. 13살에. 13살에. 근데 이때 이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소년원에 수감이 돼 있었는데, 소년원에 당시 이제 비행 청소년들을 음악으로 교화시키겠다라고 생각한 피터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음악 선생님. 이 사람이 비행 청소년을 음악으로 교화시키는 노력으로 암스트롱을 딱 보니까 들성 부른 떡잎인 거야. 그래서 음악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소년원에 있는 루이 암스트롱을.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루이 암스트롱의 처음이 시작된 거죠. 제가 알기로 간지 씨도 소년원에서 음악 가르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소년원에 가르치는 그 소년들 중에 누군가는 한국의 루이 암스트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도 굉장히 열심히 가르쳐 주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소년원을 이렇게 출소라고 해야 될까요? 출소죠. 네네, 출소하고 출원하고 난 다음에 자기 드럼 학원 등록했다고 저한테 메시지 보내고, 정말 그 보람찬 일이에요. 그래요. 진짜 정말 그런 훌륭한 뮤지션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쵸. 앞으로도 뭐 계속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뭐 우리가 다들 루이 암스트롱 하면은 와러 원더풀 월더를 먼저 떠올리는데, CF에 좀 3위 많이 됐어요. 많이 나왔으니까. 많이 나왔어요. 칙투 칙도 굉장히 유명하고 너무 좋죠, 이 노래. 피츠제럴드와 암스트롱의 음색이 서로 굉장히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입니다. 이 루이 암스트롱 목소리 자체가 이렇게 좀 찢어진다기보다 뭐랄까요, 굉장히 특이하죠. 특이하죠. 이런 목소리로 이 재즈 씬을 아예 그냥 왕자의 자리로 올랐다는 것 자체도 저는 그 아까 얘기한 재즈의 자유의 상징이 아닌가. 계속 자유, 오늘 자유 얘기 굉장히 말씀을 아까 그 자유에 계속 생각이 꽂혀 있어가지고
자유는 멋진 겁니다, 여러분. 자유는 멋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칙트칙. 네. 아, 거의 끝났는데 마저 듣겠습니다. or a creek. 아, 좋다. 아, 좋아요. 예.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도 많이 들어본 노래입니다. 이건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 오, 이거 약간 좀 젊은 층이 좋아하는 저 젊어요. 농담이고요. 저희가 아까 지금까지는 약간 고전의 재즈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현대에 있는 재즈를 좀 가져와 봤어요. 현대 재즈. 네, 재즈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비밥, 쿨 재즈, 뭐 빅밴드 아니면 뭐 아방가르드 재즈 여러 재즈들이 많이 있는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힙합이나 락이나 다른 장르들랑도 융합을 굉장히 시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요즘 그 전통적인 장르들이 요즘 굉장히 추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젊은 장르들과 굉장히 그 융합하려는 시도들. 저 예전처럼 이제 뭐 정통적인 장르를 추구하는 것도 좀 구시대적이라는 관점이 좀 생겼고. 뭐 이날치도 그렇고. 네네. 그래서 이제 융합의 세대가 왔죠. 그래서 장르에 대한 경계가 없어진 상황인데 이 제가 오늘 지금 소개해드리는 노래는 로버트 글래스퍼 익스페리먼트라고 로버트 글래스퍼라고 재즈 피아니스트예요. 예. 이 재즈 피아니스트가 자기는 힙합과 재즈를 접목시키고 아니면 네오소울, R&B 그런 어떤 힙합을 큰 줄기로 대중의 음악과 재즈를 좀 결합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로버트 글래스퍼 익스페리먼트를 만들고 이게 이제 그 앨범에 수록된 피처링은 노라 존스입니다. 노라 존스와 함께 부른 Let It Ride라는 노래인데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그냥 굉장히 멋진 약간 뭐 라운지 음악 같기도 하고 뭐 라운지 음악 같네요, 정말. 네, 딱 하우스 음악 같기도 하고 이렇지만 사실은 이 근본은 재즈에 있다. 근본 재즈에 있다. 네. 왜요? 자유 때문에? 아니요, 이건 자유가 아니고 로버트 글래스퍼라는 사람 자체가 너무 엄청난 째돌이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 노래를 왜 이렇게 많이 들었냐면은 보통 제 집에서 노래를 들을 때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딱 찍어서 들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좋아하는 작곡가나 작사가나 혹은 보컬 그냥 그 플레이리스트를 쭉 들어요. 네네네. 그 사람의 관련된 곡들을 쭉 그냥 자동으로 랜덤하게 재생해주는 리스트들을 듣는데 노라 존스를 찍으면 이 노래가 한 10번 안에 나와요. 맞아요. 네. 노라 존스 한테도 이 노래가 약간 좀 유명한 편이긴 해요. 맞아요. 피처링은 노라 존스가 네. 해서 네. 알겠습니다. Let It Ride 끝났나요? 아니요, 다시 나옵니다. 계속 듣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 명곡이죠. 앞에 도입부가 빠져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 치코리아 네. 치코리아의 스페인이라는 곡이고요. 네, 지난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재즈계에 큰 별이 졌다라고 네. 기사로 접한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퓨전 재즈 피아노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기도 하고 약간 그 스페인 민속 음악을 네. 많이 좀 그 섞어서 네. 음악을 만드는 편이기도 해요. 지금 이 곡이 특히 그런데 네. 이 곡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빠라밤 빠바바바밤 빠라밤. 네, 맞습니다. 그 토요 명화. 원래 그게 클래식 곡이잖아요. 클래식 곡 저기 네. 그 알랑 페즈 협주곡이라고. 협주곡. 이제 스페인의 대표적인 노래 곡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 곡을 처음에 깔면서 네. 편곡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 아름다운 곡이고 토요명화 시그널만 기억하시는 분들은 잠깐 이거 뭐지 토요명화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알랑 페즈 그 협주곡을 편곡한 노래 중에 이 곡이 제일 유명할 거예요, 스페인이. 네. 그리고 이 노래는 그 음악인들 사이에서는 어쩔 수 없이 거쳐가야 되는 그 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앞쪽에 그 손뼉 치면서 노래를 불러야 돼요. 왜냐면은 이 섹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중간적으로 멋진데 완전히 다 익혀놔야 돼요. 이 섹션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리듬 자체가 저도 한 100번 했는데 100번 다
이제 실패해가지고 공연 보러 가면 관객들도 다 그러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너무 관문이 높은데? 관객들은 그냥 흥얼흥얼해서 되고 연주자 그래요? 입장에서는 이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섹션과 함께 조합에 더불어서 이 라틴일 때도 있고 중간에는 그 위플래시의 더블 타임 스윙일 때도 있고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운 노래예요. 근데 치코리아 선생님께서 치시는 건 정말 편안하죠, 그냥. 치코리아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네. 성 때문에 정확히는 성 네. 때문에 좀 그 뭐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계라는 한국계라는 이야기가 한국의 칼럼니스트에게 제기가 돼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왜 우리 예전에 많이 봤던 그림 중에 네. 그 왜 저기 한복 입은 남자라는 그림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뭐죠? 조선인 안토니오 꼬레아, 조선에서 스페인으로 건너가 안토니오 꼬레아라는 사람의 그림. 네네. 그 그림 못 봤는데 저 예. 그 사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안토니오 꼬레아가 스페인에 정착을 했고 네. 그 후손이 아니냐. 성이 꼬레아니까. 네네. 예, 이게 사실 별로 관련은 없고요. 아, 관련 없는 거예요? 관련 없어요. 아. 전혀 관련 없고. 근데 이 치코리아는 본인에 대한 이런 얘기를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내한원 공연을 제가 알기로 한 2번인가 네, 맞습니다. 오셨었는데 오실 네. 때마다 아우 내 조국에 와서 너무 좋다고. 그 치코리아와 허비 행콕 선생님이 두 예. 분이 한번 한국에 오셨어요. 아. 그래서 두 분이 합동 공연을 하는 거였는데 대기실에서 그 한홍을 연습하고 계셨다. 하몽. 그 이렇게 그 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그냥 손가락 연습하는 거. 이 정도 피아노 돼가면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죠. 아무튼 우리에게도 어쨌든 재밌는 이유로 네. 참 멀지 않게 느껴지는 치코리아의 스페인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간지 씨의 선곡. 네,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재즈 뮤지션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예. 저와 제가 되게 존경하는 동갑내기 뮤지션인데요. 윤석철 트리오라고 윤석철 씨라고 이제 피아니스트인데 이 노래 제목 러브 이즈 송이라는 노래예요. 예. 이 러브 이즈 송이 사실은 또 그 힙합 프로듀서 겸 이제 비트메이커 DJ이신 DJ 소울스케이비 두 번째 앨범에 되게 유명했던 노래거든요. 그 당시에 미니 홈페이지를 다 써놓았던 그런 노래인데 2012년에 윤석철 트리오가 이 노래를 편곡을 해가지고 재즈 곡으로 바꿨어요. 근데 한국의 재즈 뮤지션들은 사실 저희가 잘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또 미디어 노출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고. 예, 저도 웅산 씨 네네. 정도 기억이 나고. 네네. 근데 또 이 한국 재즈 씬도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옆에 있는 주변 친구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활발히 굴러가게끔 다들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윤석철 트리오 같은 경우도 정말 그 한국 재즈 씬에 있어서 되게 지대한 공헌을 한 팀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윤석철 트리오 노래 중에 제일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노래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태환님, 야 간지 씨 뮤지션 같아요. 뮤지션인데. 네, 사실 뮤지션입니다.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요. 뮤지션이 아니라는 오해를 많이 받는데. 네. 김현민님은 날씨는 참 무겁고 팀장님, 실장님 모두 외근 나가신 사무실에서 울려 퍼지는 재즈. 데이트하는 기분이네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 최영숙님, 요즘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트롯만 듣다가 재즈 음악을 들으니까 정말 신선하네요. 일하며 조용히 허중시 듣고 있으니까 마음까지 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재즈 음악을 계속 듣다가는 또 나중에 또 트롯이 들리면 또 정화돼요. 좋죠. 네, 되는 겁니다. 원래 밸런스가 중요하죠. 그래요. 두루두루 듣는 게 중요하죠. 네. 지난주에는 간지 씨가 이제 방송 끝나고 CT를 찍으러 가야 돼가지고 골골했었는데, 네. 요번 주는 CT 아니고 저는 건강검진이었고. 건강검진이었군요. 예. 이게 CT 전에 많은 주사가 있는데 네. 주사바늘이 너무 커. 진짜. 그게 조영제라는 거 듣는 건데 그 바늘만 생각하면 방송에 집중을 할 수가 없네요. 너무 커. 그 바늘은
아프죠 바늘은. 네. 전신 마취를 하고서 해달라고 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되는구나. 네. 자, 간지 씨가 선곡해 오신 윤석철 트리오의 러브 이즈 송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는요 2486님이 신청해 주신 챗 베이커의 마이 퍼니 밸런타인. 이분 좀 들으시네요. 이분 재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챗 베이커의 마이 퍼니 밸런타인 들으면서요 김간지 씨와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 김관지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Your looks are laughable, unphotographable.